광주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아쉬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 14년, 15년을 끌어왔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좌초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은 2018년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호반건설이 이제 약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네. 해서 협상을 하다가 2019년 1월에 이제 이견 차이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네. 광주도시공사가 다시 3차 공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서진건설을 선정해 이제 서로 이제 협의도 하고 약 5개월 남짓 협상도 했었는데 결국 양측 간에 이제 견해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를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서진건설과의 사업은 무산이 된 셈입니다. 네, 서진건설이 선정이 되면서 광주시와 지역사회도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또 응원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진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지역사회는 물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서도 많이 관심도 갖고 응원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진건설이 이제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시공사도 일단 이번에 협상 체결의 무산의 원인을 서진건설에 기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사유가 없이 갑자기 협약 체결을 이제 무산시켰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막 그 2019년 12월 16, 17, 19 이런 과정에서 네. 협상을 체결한다, 내일 체결하겠다, 하루 연기하겠다 이런 굉장히 일련의 과정들이 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어요. 네네.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2019년 12월 20날 마지막 그때 하기로 했는데 서진건설이 결국 나타나지 않아서 협상 체결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서진건설 측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지연시켰다라는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협상을 계속 지연시켰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진건설이 이제 이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안을 했던 게 한 4,8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4,800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협상을 체결하면 최종 10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10분의 1 그러니까 480억 원이죠. 이것을 네.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될 그런 규정도 있었고요. 네네. 이에 앞서서 뭐 100분의 1인 48억 원을 이제 또 예치 규정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좀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서진건설이 도시공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 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또 이 자금난에 대한 부담도 커서 네. 마지막으로 이 최종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진건설이 예치한 48억 원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시는 이번 협상이 이제 무산된 원인이 서진건설 측에 있는 만큼 네. 이제 그 48억을 귀속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서진건설도 그것 아니다. 협상 과정에 이를 돌려줄 때 협상을 체결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커서 아마 소송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공사 입장이죠. 48억 원의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목적이 이제 발생해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정으로 갈 개연성이 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면 서진건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상보다 조금은 큰 규모의 사업에 좀 빨리 뛰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광주시도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물론 14, 15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호반건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결국 무산이 됐고 서진건설은 이제 그 절반이 이제 4,8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산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광주시가 이런 걸 좀 충분히 좀 그 준비를 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진건설이 자진해서 이제 그만둔 경우에 이제 비춰지면서 광주시가 불필요한 이제 행정력만 낭비를 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꼭 이것만 한 것은 아니지만 한 2년 동안 계속 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네. 입찰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네. 결국 이번에 또 무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시의 어떤 행정력 낭비 이 부분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진건설과의 법적 문제는 이제 제외하고 네.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걸 원점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아마 출발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면 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기업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못 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장기적인 광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어등산 관광단지가 경쟁력 있는 시설이 갖춰져서 네.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또 많은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어떤 특정 대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 국내 유수한 관심 있는 대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면적에 비해서 상업시설이 조금 너무 적다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물론 이면에는 광산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인들의 보호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전혀 이제 뭐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등산 관광단지를 하는 이유가 경제 활력 또 고용 창출을 그런 유발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고용 창출이야말로 최대의 공익성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 2년 남짓 이용섭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2년 남짓 하면서 결국 무산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통시설을 좀 더 완화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네. 좀 더 광주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광주시 입장에서도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낭비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이번에는 좀 늦어지더라도 치밀한 준비 기간을 갖고 사업이 시작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드디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뭐 광주형 완성차 공장 이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네. 사업인데 결국 아주 우여곡절을 거쳐서 12월 26일 오전에 이제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회사 명칭이 그러거든요.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완성차 자동차 공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인데요. 네. 이날 이제 기공식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랄지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들,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주주들이 이제 대거 참석해서 같이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관심을 끌었던 지역 노동계가 끝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네. 상당히 조금 제대로 된 네.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출범식은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노사 상승의 대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점은 아쉽지 않았나, 노동계가 불참한 것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건립에 4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곳이 선정이 됐고 또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광주형 그 완성차 공장을 짓는 회사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광주형 공장이 현대차하고 같이 이제 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다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지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그러면 언제 생산이 되고 언제 직원을 뽑지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20년 1월에 이제 곧바로 이제 공장 건립에 대한 최종 계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순조롭게 공장이 이제 건립이 된다면 2021년 4월 그러니까 별로 남지를 않았죠. 네. 2년 정도밖에 하면 4월에 공장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지가 이미 많이 터가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장 건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네. 제 생각하기에는 2021년 4월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보고요. 동시에 이 채용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1년 하반기부터 연 10만 대 규모의 경영 SUV의 어떤 차량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업인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착공이 가지고 있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남다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했던 것이 이제 임금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임금 격차가 큰 건데 그래서 적정선의 임금을 통한 고용을 확대 네. 그리고 또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즉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즉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노동계의 반대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워낙 구직난에 시달리고 맞아요. 청년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했던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 모델로 대안이 제시가 됐었고 또 실행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네. 구미에서는 구미형 일자리, 군산에서는 군산형 일자리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 또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의 어떤 변화를 하나의 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네. 이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지역 노동계의 참여거든요. 광주 지역에서 노동계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막판에 임금에 관한 문제, 노동이사제에 관한 문제 이런 몇 가지 현안으로 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네. 아무튼 이날 참여를 못했지만 이런 좀 협의를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냐 한다면 본래 의지를 좀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의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